가지요? 왜 택시요? 오늘 이분이 날아가자요. 안녕하세요. 뭐하나TV입니다. 아침 일찍 김해공항으로 왔습니다. 가자. 강두랑 일본 신칸센 여행을 위해서인데요. 저희 후쿠오카에서 삿포로까지 갈 겁니다. 일본어에 능통한 효리모까지 동행했어요. 첫 번째 후쿠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8월 후쿠오카 여행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바로 교토로 올라가려고요. 그래서 바로 하카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셔틀버스에는 충전기도 있고 요금은 270엔, 소와 140엔이었습니다. 이제 터미널에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쎄한 겁니다. 세상에 캐리어를 버스 짐칸에서 안 꺼내고 그냥 왔네요. 다시 돌아가는데 버스가 이미 갔을까봐 망연자실하던 중 감각적으로 저 버스인 것 같다며 뛰어갔더니 같이 탔던 분들이 막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차가 안 떠났고 잽싸게 캐리어를 빼내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칸센 탑승을 위해 하카타시티 몰을 지났어요. 저 때가 태풍 예보가 있었던지라 부서지지 않을 거라며 신랑이 꼭 챙겨준 대우산. 다닐 때마다 얼마나 짐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나중 도쿄 갈 때 기차에서 놓고 나와 잃어버렸네요. 이제 매표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옆에는 레일패스 창구라고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한국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서 실제 표로 바꿔야 했는데요. 39,600엔으로 약 4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저 때 다녀왔던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어요. 벌써부터 강두가 지겨워해서 바로 옆 카페에서 음료수도 하나 지어주고요. 결국은 엎혀서 잠이 들었어요. 약 1시간이 더 걸려 줄을 서서 효리모가 내신 바우처를 티켓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직원께서는 그 다음날 태풍 예보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 그린석도 매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では新大阪から京都まで行くこともここで発見しますか？できますよ。 그린석이 신칸센 1등석이거든요. 아이와 함께 가기에 일부러 그린석으로 준비했는데 오늘은 자유석에다 심지어 입석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또 각각의 역 티켓은 또 그 옆 매표기기에서 가능합니다. 후쿠오카에서 교토, 교토에서 도쿄, 도쿄에서 삿포로까지 각 기차표를 시간과 좌석을 지정해서 표를 미리 다 뽑았어요. 후쿠오카에서 무조건 교토로 가야 했기에 자유석으로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이 작은 기차표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JR 패스예요. KTX 같아요? 그리고 JR 노선 전철도 무료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긴하게 여행 중 잘 활용을 했습니다. 신칸센 중에서도 JR 패스로 이용 가능한 열차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일정을 계획해야 했어요. 강두는 엄청 신기해했어요. 책에서만 봤던 최초의 고속열차 신칸센을 직접 타고 가니까 말이죠. 일본은 산이 많은 지형이고 지진이란 특성 때문에 기차 교통 문화가 일찍이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더 빨리 달리는 기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964년 전 세계 가장 먼저 고속열차를 개발했으니 말이죠. 곧 자기부상열차도 27년에 시속 505km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유석에 자리를 발견하고는 넙죽 앉았어요. 의자는 꽤 뒤로 젖혀지고요. 앞뒤 간격이 생각보다 좁지 않아서 캐리어도 그 사이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기차에서 할 수 있는 컬러링과 스티커북을 꺼내고요.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적응을 해갑니다. 이 여행의 시작은 바로 첫째 강두 때문입니다. 아기일 때 기차놀이를 유독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만삭일 때쯤 친정아버지께서 강두를 가까운 창원역에 종종 데리고 가주셔서 기차를 보여준 걸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 놀러 갔을 때 기차역을 가본다든지 창원에서 가까운 진영역 철도박물관을 간다든지
그렇게 기차와 아주 가깝게 지내왔답니다. 결국 코레일 노래로 강두랑 봤었던 초창기 기차역 스토리를 담아 편집도 해주었었죠. 그러다 외할아버지랑 대구역까지 기차여행을 떠나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기차 탑승기가 신칸센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일본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44개월이 넘어가는 만 3세 아이와 JR 패스 여행이 실화가 됐습니다. 신 오사카역에서 도쿄행인 히카리 658편을 갈아타고 교토역을 갔습니다. 드디어 그린석을 편하게 탈 수 있게 됐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런지도 궁금했습니다. 캐리어는 좌석 뒤편에 두고요. 확실히 좌석 간격이 넓네요. 헤드 쪽에는 옷걸이가 있고 개인 전등도 있고요. 나름의 그린석에 감동을 하며 역에서 구입한 삼각김밥으로 강도 허기를 달래봅니다. 저는 뭐 먹을 거야? 김밥 이렇게 먹을 거지. 짜잔. 핑크. 교토역에 내려서는 숙소가 있는 곳까지의 JR 전철을 이용해야 해요. 일본 기차 여행을 위한 역 체계를 잘 모르니 처음엔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타는 곳을 겨우 찾아서는 해질 무렵 드디어 니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존했다는 기분이 벌써부터 들기 시작하네요. 다행히게도 숙소는 역에서 도보 5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아이와 캐리어와 함께하니 15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교토의 3박은 교토 목시 니조에서 묵습니다. 앞전에 뉴욕 목시를 다녀왔을 때처럼 리듬감 있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예요. 바로 옆에는 산조거리가 있어서 저녁도 먹어볼 겸 구경을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인지 상점 문이 많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해야 하는 식사라 제약이 있다 보니 아직은 일본 미신 여행이 쉽지는 않네요. 겨우 돈가스를 파는 집을 찾았습니다. 이모는 덮밥, 저랑 강두는 돈가스 카레로 저는 맥주도 함께 했어요. 근데 강두가 잠이 들어서 결국 거의 먹지를 못해 나오는 길 편의점에 들려 오므라이스와 스낵을 하나 사왔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태풍 영향권임을 확실히 알게 했어요. 비가 옆으로 내리는데. 그러니까 옆도 아니다. 거의 이제 수평으로 지금. 바람도 무시무시하고 왜 어제 후쿠오카 하카타역이 마비가 됐는지를 알겠더군요. 아침밥을 먹인 후 천천히 숙소를 둘러봅니다. 1층 로비에는 다양한 느낌의 좌석과 테이블이 놓여 있고요. 잠시 앉아 챙겨온 루크를 했습니다. 내도로 방에서 TV 뉴스로 태풍 일기예보를 접하고 태풍이 뭔지 뷔페 본 뒤라 그런지 로비의 개방감이 저에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을 구경해 봤어요. 좁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고 세탁실도 있습니다. 로비 리셉션 뒤로는 조식당과 다이닝 펍을 함께 즐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후쯤 비가 조금 멎은 것 같아 니조역 바로 앞인 몰에서 식사를 할까 합니다. 비가 빨리 멎으면 나라나 근교에 잠시 다녀와 볼까도 했는데 신칸센뿐만 아니라 JR 전철도 운행 중단 상태였습니다. 업무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이제 본일 영업은 종료입니다. 도시 전철은 상황에 맞게 정상 운행하려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식당을 찾아 나서봤어요. 문이 닫힌 곳도 꽤 있어서 교토람의 타카바시라는 식당으로 들어갔고요. 주문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안에 조카야. 어때? 맛있어? 효리모 라멘 하나와 저는 세트로 해서 볶음밥과 튀김류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맛은 없었어요. 그 특유의 육수 향이 저랑은 맞지 않았네요. 엄마. 아기가 있네. 왜 아기가 있어요? 예쁜 아기들이 있네.
나오는 길 꽂혀있는 팜플렛들도 관찰해보고요. 웰컴 드링크 쿠폰으로 비어 칵테일을 주문했고 강도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비오는 교토를 즐기고 태풍과 함께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강도 여기 어딘가요? 내일은 나갈 수 있겠죠? 쯔야!